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한평생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풋풋했지만 그래서 더 눈부셨던 청춘의 봄날이 있었고 온몸의 땀방울로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던 열정의 여름도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과실처럼 풍요로운 빛깔을 띠는 황금빛 가을의 문턱에 혹은 그 깊은 지혜가 하얀 눈처럼 소복이 쌓이는 겨울의 초입에서 계실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가 잎의 색을 바꾸고 다음 해의 새싹을 위해 묵은 가지를 기꺼이 떨구어 내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딱딱한 의학 강의나 누군가를 향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그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정겨운 대화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르신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위대했습니다. 거친 풍파가 몰아치던 시절, 그 맨 앞에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막아서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오늘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세월의 흔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살아오신 치열했던 날들에 대한 시간이 새겨준 훈장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지혜의 왕관입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역사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느라 고생한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아봐 주실 때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신 둘이 몸이라는 오래된 집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 집에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익숙한 가구들도 있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 집안 구석구석에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들어와 자리를 차지해버린 불편한 손님은 없으신가요?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해롭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온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 같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먼지를 매일 쓸고 닦아내지 않으면 어느새 집안 전체에 뿌옇게 먼지가 내려앉고 맙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겹겹이 쌓여 두터운 막이 되면 마침내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즉 우리 삶의 건강과 기쁨의 빛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몸의 대청소를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사리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8가지의 숨은 주범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정중하게 문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주범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매일 밥상 위에서 만나는 혀끝의 그 짭짤하고 익숙한 맛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버린 것일의 길고 긴 정적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으로 깊은 밤에 내쉬는 나지막한 한숨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그저 목이 마르다는 단순한 신호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한 가지 놀랍고도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위대한 치유 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다정하게 치워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가볍고 활기차고 평온하게 만들어드릴 소중한 지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통과 병치레로 얼룩진 시간이 아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어느새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8가지의 숨은 주범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혀끝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바로 짜고 맵고 흰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상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 그 옆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이 진하고 얼큰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각양각색의 밑반찬들. 짭짤하게 잘 익은 장아찌, 젓갈, 간장에 졸인 반찬까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참으로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 맛은 평생을 함께 해온 맛이고 고된 하루 끝에 위로를 주었던 맛이며 어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그리움의 맛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맛이 실은 우리 몸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그 짠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혈관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소금, 즉 나트륨이 들어오면 몸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좁은 혈관은 늘어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관은 터질 듯한 압력에 매일같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찌개 국물 한 그릇, 짭짤한 반찬 하나가 수십 년간 우리 심장과 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을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또한 고봉으로 담긴 흰 쌀밥은 어떻습니까? 흰 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빠르게 설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이내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췌장을 지치게 해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맛들은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맛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추억의 맛을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움직임이 사라진 무서운 정적입니다. 바로 운동 부족과 지나치게 가만히 앉아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소파나 안락의자에 몸을 기댄 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오후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이 드니 기운이 없어서 밖에 나가면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까봐 괜히 움직였다가 뼈라도 다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생각에 외출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 오래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녹이 슬어 삐걱거리고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힘을 잃고 가늘어지며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해 점점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기둥인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맑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그 막던 강물은 썩고 탁해져 생명이 살 수 없는 웅덩이가 되고 맙니다. 정적인 생활은 우리 몸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주범은 어쩌면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 즉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슬픔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유독 한이라는 깊은 응어리가 많다고들 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세월의 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여 가슴 한편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과거의 유령은 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짐은 반드시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후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며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봐도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서름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픈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이라는 소중한 햇살마저 가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주범은 밤의 도둑이라 불리는 수면의 질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새벽 서너 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며 뒤척이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며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재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위대한 청소 및 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독성 물질이 계속 쌓여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몸은 손상된 부분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 그리고 각종 질병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잠은 보약보다 더 소중한 우리 몸 최고의 의사입니다. 다섯 번째 주범은 내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평생의 버디였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만 섬처럼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이 외로움과 고립감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 고립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의 정신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장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 되는 그 적막함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소리 없는 암살자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범은 메마른 강처럼 몸을 방치하는 것, 즉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혹시 목이 아주 마를 때만 물을 찾으시나요? 혹은 맹물은 맛이 없다며 커피나 달콤한 음료, 짭짤한 국물로 수분을 대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며 체온을 조절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서서히 말라갑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피부는 건조해져 탄력을 잃으며 뇌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기력이 없다, 만성 피로다라고 느끼는 증상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저 몸이 보내는 목마르다는 단순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신호를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을지 모릅니다. 일곱 번째 주범은 쥐험한 의존, 즉 약에만 의지하거나
반대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약 상자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속이 조금만 쓰려도 소화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약 한 알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꼭 필요한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정도 아픈 건 나이 탓이겠지, 웬만하면 참는 게 낫다며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벼운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등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제때 열어보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위험 통지서가 되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전에 반드시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8번째 주범은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려버린 삶의 다, 즉 은퇴 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모든 역할에서 물러난 뒤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깊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삶의 목적, 즉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닻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표류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빠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생명과 기쁨을 유지하는 내면의 불꽃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주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몸이라는 소중한 집에 다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게 할 희망의 열쇠를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몸과 마음에 웅크리고 있던 8가지 주범들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부터는 고개를 드셔도 좋습니다. 어둠을 보았다는 것은 곧 빛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을 걷어낼 희망의 열쇠들을 하나씩 손에 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고 사소해서 이런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줄 8가지의 지혜로운 구원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는 바로 혀끝을 깨우는 지혜로운 미각입니다. 평생 즐겨오신 그 맛들을 당장 버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손맛, 고향의 맛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맛을 지혜롭게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짠맛과의 관계를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매일 만나던 친구를 이틀에 한 번 만나듯 소금의 양을 아주 조금씩만 줄여나가 보세요.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반 숟가락만 덜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신 향긋한 파와 마늘, 감칠맛 나는 버섯이나 다시마 같은 자연의 재료들을 더 풍성하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어르신의 혀는 그동안 짠맛에 가려져 있던 식재료 본연의 깊고 다채로운 맛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미각의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밥상 위 찌개의 역할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국물이 진한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 맛만 보세요. 대신 맑은 국을 끓여 드셔보세요.
맑은 국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고봉으로 쌓아 올리던 흰 쌀밥 대신 구수한 현미를 조금 섞어 현미밥을 지어보세요. 꼭꼭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함과 단맛은 그 어떤 반찬 부럽지 않은 훌륭한 맛을 선사할 겁니다. 이것은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운 여정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우리 몸에 잠자는 에너지를 깨우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내실 필요 없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부터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보세요. 마치 고양이처럼 온몸을 부드럽게 늘여주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야, 잘 잤다 하고 기분 좋게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식사를 하신 후에는 바로 자리에 앉지 마시고 딱 10분만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보세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나, 하늘색이 참 곱구나 하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은 어르신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가 생기신다면 가까운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춤교실이나 태극권 강좌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움직이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어가듯 우리 몸도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어야 맑고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과거와 따뜻하게 화해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껴안는 마음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한과 응어리를 억지로 풀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아픈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쬐었던 햇살이 참 따스해서 감사하다. 손주 녀석이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들으니 감사하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찾아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후회에서 현재의 소중함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장 위대한 주산이 됩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쓸쓸한 노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소중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네 번째 구원자는 황금빛 잠을 불러오는 나만의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 좋은 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잠을 위한 나만의 의식을 시작해보세요. 가장 먼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꺼주세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의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잠을 부르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족욕을 즐겨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스함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을 오직 잠을 자기 위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침실에서는 걱정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식을 먹지 마세요. 우리의 뇌가 침실은 곧 편안한 잠을 자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의식들이 매일 밤 반복될 때 잠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기꺼이 찾아오는 편안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5번째 구원자는 끊어진 연결의 다리를 사랑으로 다시 놓는 노력입니다. 외로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 때 사라집니다. 자식들이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하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오늘 산책길에서 본 예쁜 꽃 사진 한 장을 보내보세요. 작은 관심의 표현이 어르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놀랍도록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나 취미 클럽에 참여해보세요. 혹은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웃으며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6번째 구원자는 내 몸이라는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물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몸의 정원은 이미 말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을 하나의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예쁜 물병을 하나 놓아두세요. 그리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맹물이 싫으시다면 설탕 없는 구수한 보리차, 나 옥수수 수염차를 즐겨보세요. 커피나 달콤한 음료 대신 이런 건강한 차들이 어르신의 몸을 촉촉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맑은 물로 채워져 생기 넘치게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7번째 구원자는 내 몸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귀찮은 존재나 통증을 일으키는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내 몸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작은 수첩을 마련해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허리가 뻐근하다. 어제 무거운 것을 들어서일까? 요 며칠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시 너무 급하게 먹었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관찰하다 보면 내 몸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를 그저 어려운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나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이 약을 먹으니 속이 좀 쓰린데 괜찮을까요? 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의사도 어르신께 가장 알맞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구원자는 꺼진 줄 알았던 열정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작은 기쁨입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기쁨과 설렘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매일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같은 작은 악기를 배워보는 즐거움. 혹은 붓펜 하나로 내 마음을 담은 글씨를 쓰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이런 작은 활동들이 어르신의 하루를 의미와 생기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혹은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재능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것은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깊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 하나의 생명을 정성껏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방법들은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약과 병원 대신 활기와 웃음으로 채워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네, 이제 우리 손에는 변화를 위한 소중한 열쇠들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정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아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발밑의 땅, 우리를 감싸는 공기, 그리고 우리 곁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아군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위대한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을 벗삼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도 봄이 오면 피어나는 진달래를 보며 설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 아래서 시름을 잇고, 겨울이면 하얀 눈밭을 걸으며 마음을 정화했던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혹시 산림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숲속에서 목욕을 하듯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흙이 내뿜는 깊은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 풍겨나오는 상쾌한 소립 향기, 나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향기로운 공기는 우리의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약해진 면역력을 튼튼하게 북돋아 줍니다. 꼭 명산대천을 찾아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도 훌륭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제잘거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풀꽃 한 송이가 힘겹게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생명력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 뒤편의 작은 개울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나뭇잎의 색깔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돈 한 푼 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자연은 말이 없는 의사이자 가장 지혜로운 상담가입니다. 지치고 아픈 몸과 마음을 그저 말없이 자연에 기대어 보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발 의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몸, 신체, 다른 한쪽 다리는 마음, 감정,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정신, 생각입니다. 이 세 개의 다리 중 어느 하나라도 짧거나 약해지면 의자는 금세 균형을 잃고 흔들리거나 쓰러지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찰 때 이상하게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괜히 마음까지 위축되고 아무데도 가기 싫어지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몸의 아픔이 마음의 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8가지 해결책들은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를 산책하는 것은 다리 근육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는 정신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몸의 치료이기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몸의 순환을 돕는 것과 동시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아플 때 몸만 탓하지 마시고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만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 정신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다정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몸과 마음과 정신, 이 세 가지를 함께 돌보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인 건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지해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 바로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어르신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젊은 자녀 세대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비싼 영양제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따뜻하게 건네는 전화 한 통 의무감으로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함께하는 주말 저녁 식사 한 끼. 광년에는 내가 말이야 하며 시작되는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그저 귀찮아하지 않고 눈을 맞추며 들어드리는 그 시간.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바로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내 부모님처럼, 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고 먼저 밝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하고 다가가 여쭤보는 작은 친절. 동네 길모퉁이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어르신들이 쉬어갈 의자는 깨끗한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어르신들이 집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고 정겨운 환경 속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몸과 마음에 숨어있던 8가지의 주범을 찾아냈고 그 주범들을 지혜롭게 돌려보낼 희망의 열쇠들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우리 주변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 힘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 노년의 건강을 돌보는 이 여정은 결코 늙음과의 힘겨운 싸움이나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평생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이제야 비로소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결심이나 하루아침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저 아주 작고 사소한 발걸음 하나를 오늘 내딛는 것, 그리고 내일도 그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꾸준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마시는 것,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더 걷는 것,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거대한 건강의 성으로 쌓아 올릴 튼튼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삶을 한 그루의 거대한 고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나무에는 한평생 겪어온 비바람의 흔적이 깊은 나이테로 새겨져 있고 거친 나무 껍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결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속 깊이 굳건히 내린 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에는 여전히 새로운 싹을 틔울 생명력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만들어갈 건강한 습관들은 바로 그 고목에 주는 가장 좋은 걸음과 따스한 햇살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듬뿍 받은 나무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계절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이라는 귀한 책의 마지막 장들은 결코 희미한 끝맺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장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와 가장 따뜻한 통찰력으로 채워져 가장 빛나는 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은 바로 그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걱정과 통증 대신 작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도 좋으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건강하고 총명하며
평온한 황혼의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